예, 안녕하십니까. 테크밸리의 김도현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그 베트남의 그 클라우드와 그 생성형 AI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베트남 AI 시장과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 그림은 챗GPT 쪽에서 이제 오픈 AI에서 프롬프트 쪽에서 베트남의 호치민을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생성된 그림이고요. 네. 베트남 시장, AI 시장의 아웃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. 그 베트남 자체는 굉장히 이제 AI 산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이제 AI 산업의 성장을 한 19%, 약 20%로 보고 있고요.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의 AI 시장의 그 성장률은 한 17%입니다. 거기에 비해서 좀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옥스포드 인사이트 쪽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 그 전 세계 182국의 이제 AI의 준비도와 성숙도를 봤을 때 베트남은 5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이제 1위가 미국이고요. 그 다음에 2위가 아시아의 이제 싱가폴, 그 다음에 한국이 한 6위 정도, 일본이 9위 정도인데 좀 굉장히 좋은 그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. 이건 이제 베트남이 사실 AI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되지는 않았지만요. 정부의 강력한 좀 의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베트남 총리 결정문에 따르면 이제 2020년에 나온 거에 보면 이제 2023년까지 AI 산업을 연구개발하는 데 국가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나온 총리 결정문에 보면 이제 2030년까지 AI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기타적으로 이제 생성형 AI, 그 다음에 LLM, 라지 랭귀지 모델을 베트남 향으로 만들겠다. 그런 의지가 좀 강합니다. 그리고 베트남은 굉장히 지금 젊은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AI 쪽 레이어를 뭐 간단하게 좀 제가 그려봤는데요. 이게 이제 베트남의 정부에 대한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메이크 잇 베트남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. 맨 밑에 보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 베트남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게 인터넷, 브로드밴드, 그 다음에 5G 네트워크,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국가의 굉장히 핵심 산업으로 지금 1차로 이제 밀고 있습니다. 그 위에 이제 AI라든가 빅데이터가 올라가는데요. 미들 레이어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이 다른 서비스들을 만들고요. 그 서비스들이 위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앱들이죠. 뭐 헬스케어도 있고 에저텍도 있고 뭐 이커머스도 있고 금융도 있고 이런 다양한 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서 이제 미들 레이어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. 일반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들이 그 위에서 슈퍼앱을 만든다든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AI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그 AI 쪽의 카테고리로 보면 뭐 크게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언어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데이터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생성형 AI 같은 경우 이제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분석하고 인식할 수 있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. 그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리딩하고 있는 게 이제 LLM,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그 AI 카테고리는 이제 다양한 이제 베트남 산업에서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뭐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.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AI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누구냐라고 많이 여쭤보십니다. 저희는 한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그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게 이제 텔레콤 회사인데요. 대표적으로 이제 비에텔, FPT, BNPT, CMC 이런 회사들이 텔레콤 회사들인데 이 텔레콤 회사들은 베트남에서 인터넷망도 갖고 있고요. 5G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,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습니다. AI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GPU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GPU 클라우드를 구동을 하려면
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요. 데이터 센터에 또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고 그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여기 있는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GPU 클라우드, 엔비디아, 뭐 A100이라든가 H100들이 각각의 이제 클라우드에 베트남 전용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거나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들이 뭘 제공하냐? 이 텔레콤 회사들이 뭐 이렇게 슈퍼앱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이 AI를 분석으로 이제 이미지를 분석하는 CCTV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에서 많이 쓰는 EKYC, 뭐 인증이라든가 이런 쪽에 약간 펀더멘탈한 그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민간 기업입니다.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빈그룹은 이제 베트남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고 민간 대기업입니다. 빈그룹 같은 경우 이제 건설, 그 다음에 리조트,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사업들, 자동차, 그 다음에 기타 산업, 뭐 메디칼 쪽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삼성하고 좀 비슷한 그런 종류의 그 대기업인데요. 빈그룹은 그 AI 자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. 빈 AI라든가 빈 빅데이터, 그 다음에 빈 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 AI를 그 자회사로 쓰고 있는 거는 그 AI 기술을 이제 빈그룹이 갖고 있는 자회사 이제 빈페스트라는 그 자동차 회사 아니면 빈그룹의 이제 건설 회사 그리고 빈그룹이 갖고 있는 빈맥이라는 이제 병원들에서 AI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빈 AI하고 빈 빅데이터가 빈페스트라는 자동차 회사의 AI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. 빈 AI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 기술이 좀 많이 발전됐습니다. 카메라가 AI하고 왜 연관이 되냐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인식을 하죠. 그래서 페이셜 레코그니션이라 해서 이제 그 자동차 주인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인식하고 시동을 걸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오토 드라이브, 크루즈 드라이브,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파킹 이런 게 다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여기 보시듯이 곳곳에 이제 카메라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카메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쉽게 운전할 수 있고 자동차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빈 AI 기술이고요. 빈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빈페스트라는 자동차에 들어갔지만 약간 언어적인 것들이 좀 강합니다. 그래서 NLP 기반의 자연어 언어를 인식하는 기능들을 많이 연구했는데요. 이 기능들은 우리가 아는 TTS, Text to Speech, 그 다음에 Speech to Text로 해서 여기 보시는 이제 그림의 대시보드를 이제 하나하나 버튼을 누르지 않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드라이버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절하는 차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약간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기능으로 좀 특화가 됐습니다.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이제 빈 그룹의 이제 빈 브레인이라는 건 이제 이미지 인식과 분석과 인식 기능의 특허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. 이런 게 이제 엑스레이라든가 MRI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베트남에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병원에 쌓여 있는 이 엑스레이 데이터를 이제 디지털로 하루 바꿨고 그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그 메이저 플레이어로 인터넷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 이제 텔레콤 회사,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베트남의 그 큰 대기업, 세 번째 인터넷 기업인데 VNG라고 해서 한국에 보면 이제 카카오랑 좀 비슷합니다. 메신저 기반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. 그 잘로라는 1억 5천 명의 그 실제 액티브 유저를 갖고 있고 게임, 빈 게임, VNG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악 서비스,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 빈그룹에서 만든 이 잘로라는 메시지는 뭐 2017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이 데이터, 그 잘로 메시지를 통해서 오고 가는 데이터를 이 스피치를 그 텍스트 메시지를 전부 분석을 할 수 있고요. 그 기반하에 이제 잘로는 키키라는 서비스를 그 2021년경에 저희 런칭을 했는데요. 키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KT의 기가진이랑 좀 비슷합니다. 이제 스피커로도 나왔고요. 자동차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를 일일이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
내가 이제 말로써 컨트롤하고 음악을 키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사실은 AI 기능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. 이제 얘기를 하면 답을 해주거나 거기에 따라 이제 찾아주는 검색 이런 기능들이 많습니다.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뭐 아주 센세이션 하진 않고요. 이게 이제 그 VNG 그룹이 LLM이라든가 라지 랭귀지라든가 그 생성형 AI로 가는데 좀 디딤돌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. VNG 그룹이 좀 AI를 굉장히 많이 좀 집중하는 거는 그러니까 VNG 그룹 밑에 한 34개 정도 자회사가 있습니다. 뭐 게임이라든가 뭐 페이먼트라든가 뭐 클라우드 이런 게 많은데요. 이 그룹사들을 모두 그 AI로 이제 통합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이제 그 스타트업들입니다. 스타트업들이 아까 그 말씀드린 레이어 중에 가장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올라가는데요. 이런 그 밑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, 그다음 그 위에 플랫폼의 AI 기반,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갔는데요.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뭐 클라우드를 구축할 필요도 없고, 그 다음에 AI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플랫폼 위에 자기네들 서비스를 올리는 그런 회사들입니다. 그래서 물류 쪽이라든가 교육 쪽이라든가 파이낸스 쪽, 마이크로 론 쪽이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쪽에 이런 잘 만들어진 AI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뭐 네 가지 분류로 저희가 AI 플레이어들을 말씀드렸고요. 여기 AI 메이저 플레이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어,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, 그 다음에 데이터로 나눴을 때 이런 메이저 기업들이 있다고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